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지은 팀장입니다. 천연물 산업 세계화를 위한 기업 인식 개선 교육에 참여해 주시는 제천한방바이오 클러스터 기업 회원 여러분과 도내 천연물 기업 그리고 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번 교육 배경은 중기부의 시군구 지역 연구산업 육성 B&R&D 사업의 일환으로 제조진흥화,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수출 실무까지 세 가지 분야의 내용으로 이곳 제천 한방생명과학관 현장 참여와 함께 유튜브 제천 한방재단 대표 계정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자 중에 궁금한 점은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교육을 마치고 강사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비트월드의 김성환 대표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2차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필요성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현재 핸드폰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계신가요? 혹은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이 사람들은 휴대폰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전자문물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온라인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가장 밀접한 관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의 수단이고 그리고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이 온라인 마케팅 부분의 활성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이 비대면 구매에 대한 수요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코로나라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대한 구매를 대처하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게 된 거죠. 이런 소비 시장에 대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필요성들을 본 강의를 통해서 느끼시고 그리고 활용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는 그 저번 강의 진행 때 진행했으니까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온라인 마케팅 구조, 온라인 마케팅 전략의 기본, 온라인 환경 분석, SWOT 분석과 온라인 마케팅 전략, 온라인 마케팅 STP 전략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온라인에 대한 채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채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성공 사례 부분도 내용을 추가했으니까요. 조금 더 지루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꾹꾹 참고 들어주시고요.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즐겁게 그리고 이해하시기 편하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채널 몇 가지들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버 스토어나 뭐 G마켓, 옥션, 11번가, 티몬, 유메프, 쿠팡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제품들을 노출하고 홍보할 때 필요한 구자, 행사, 이벤트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각각의 행사 이벤트에 따른 활용 방법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티몬에 제품을 입점시켜 본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수수료가 조금 더 익숙할 수 있고요. 입점을 시켜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수수료가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수수료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티몬에는 소설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채널이고요. 행사는 다양하게 있지만 주요적인 행사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10분 어택, 단하루, 만원의 행복, 체험딜, 기타 기획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단에 있는 구자가 가장 높은 구자입니다. 수수료가 비교적 적죠. 7%, 8%인 10분 어택.
이 말 그대로 딱 10분만 운영을 합니다. 10시부터 해서 10시 10분까지. 저희도 한 달에 그래도 한 5번, 4번, 적어도 한 2번 이상을 참가하는 행사인데요. 이 각각의 행사마다 구자를 들어갈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판매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의 목적이 뭘까요? 매출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매출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비자들한테 제품이 전달돼야 되겠죠. 구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어려운 일은 아직까지 인지도나 브랜딩이 되지 않는 제품들을 소비자가 검색해서 내 돈 주고 내산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제품이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얼마나 차별적인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강점들을 내놓겠죠. 하지만 그 강점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제품을 노출시키기조차, 소비자한테 알리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들이 왔을 때 2가지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짜요. 첫 번째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통해서 제품이 구매가 이루어지고 그 구매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재구매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마진 구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고요. 2번째는 일상적으로 마케팅 지원금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블로그라던가 SNS, 인스타 혹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고 상당 구자의 배너 광고를 통해서 노출을 진행하는 등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한 장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 비용이 너무 어려운 게요. 중소기업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제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100만 원 정도 마케팅 비용을 사용했는데 효과가 너무 없더라. 반응이 없더라. 매출에 영향성이 전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100만 원에 대한 비용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사실 중소기업 업체들 입장에서의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비용으로 제품이 상단에 노출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유통 채널에 대한 행사 구자를 설명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난 마케팅 비용을 활용하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만들어 놓은 제품들은 많이 있다. 그리고 내 제품은 한번 구매한 사람들이 먹어보거나 발라보거나 사용해 본다면 반드시 재구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이 서론이 길었는데요. 티몬의 10분 어택은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기준의 50%를 기준으로 판매를 하셔야 구자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저 50%를 활용하고 들어야 되다 보니까 마진 구조가 과연 있을까? 근데 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배송비도 무료로 지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3번째로는 제품이 높게 측정될 경우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 다 마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기업 팀원 구자, MD에서 혹은 CM에서 이 제품을 입점시키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10분 어택의 구자를 입점을 할 수 있다. 아무래도 MD들에 대한 관계나 혹은 제품에 대한 이해도, 채널에 대한 이해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두드려 보세요. 두드려 보지 않으면 사실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럼 10분 어택 부분에 대한 강점이 뭘까요? 우선요. 10분 만에 사요. 그럼 여러분들이 10분 만에 구매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겠죠. 싸다고 인지를 합니다. 이 제품은 팀원 내에서 이미 검증됐어요. 50% 이상 할인을 하고 특가를 진행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싸요. 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고객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의 인지도가 좀 부족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10분 어택에 들어가면 적정한 판매 기준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비교적 높은 구조의 확률로 제품들이 상대적인 노출을 진행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 제품 부분 행사가 하나 진행됐더라고요. 아침에 모니터링 하다 왔는데 대략 5,800명 정도가 구매를 했어요. 오늘 이제 10분 동안에. 그런 것처럼 이 단기간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고 있는 것은 10분 어택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 두 번째 장점은요. 여러분들이 행사 부분에 대한 기준은 무료 배송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무료 배송이라 했을 때 작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나 이 배송비로 인해서 난 제품을 싸게 판매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0분 동안 구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중 구매자가 많습니다. 한 개를 구매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레포트 작업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얼마의 가격에 내놨을 때 소비자들은 몇 개 이상에 대한 제품을 구매할 거고 그럴 경우 우리는 배송비에 대한 손익 계산을 채울 수 있다. 이걸 도표화로 시켜요. 어제 배운 빅데이터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사를 들어가는 부분 또한도 단순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 여러 가지 기획과 그리고 고민과 그리고 결단이 좀 필요하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단하루는요. 말과 똑같습니다. 하루 동안 24시간 혹은 12시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이 단하루 행사는 구자비라는 비용을 받아요. T1의 경우 구자비 비용이 11만 원부터 해서 165만 원까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라이브 커머스 방송 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까지도 있어요. 구자에 대한 단기 행사 부분으로. 이 단하루 같은 경우의 특징은 단하루도 무배로 진행돼야 됩니다. 유배로 요즘 바뀌는 구자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행사는 무배를 선호를 하긴 해요. MD들이. 수수료는 10%에서 12%. 이 행사의 강점은요. 여러분들 이럴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행사를 들어갔을 때 요율은요. 20%에서 30% 정도의 할인가가 적용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기준 요율 기준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루 동안 노출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매로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조금 더 머뭇거릴 수는 있겠죠. 이 행사를 진행할 때 고민해야 될 건 10분 어택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주의하면서 직원들한테도 계속 교육을 진행하는 건데요. 배송비를 무료로 진행했을 때 배송비에 대한 단가를 녹이지 않을 수 있는 건 10분이고요. 단하루 같은 경우는 단품목 혹은 다품목 기준에서도 배송비의 일부를 제품 가격에 녹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결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결정하고요. 신중해져요. 그럼 신중해지면 어떨까요? 하나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여러분들이 배송비에 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작지만 비교적 큰 노하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채널을 들어갈 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0원의 행복이라는 건데요. 말과 똑같습니다. 10,000원짜리에 대한 제품들을 기준으로 놓는 거예요. 이거는 행사 기간이 장기간으로 노출되어 있고 이걸 관리하는 부분은 20%에 대한 가격 할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의 장점은 채널을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채널을 들어가는 부분들의 노출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희도 단하루의 채널 안에 5개에서 8개 종류의 제품들을 꾸준하게 놓으면서 매출을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즌 기간 동안에 건어물 같은 거나 조미기 같은 거 판매를 진행하면 조미기 같은 경우는 현재 2달간 판매한 게 한 2,800여 개 정도가 나갔어요. 10,000원의 행복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수를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판매에 대한 비중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채널별 숫자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체험들이라는 부분이나 기타 기획전들은 MD의 역량 부분이나 활용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 범위도
비교적 잘 된 경우도 있지만 낮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사를 진행하면 반드시 많이 팔릴 거라고 기대를 가지면서 진행하게 되면 실망하실 거예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생각보다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10분 어택에 입점될 때는 반드시 2천만 원 이상에 대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MD한테 전달돼야 되고요. 나머지 행사 부분 또한도 1,0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갖고 있다라고 MD에 전달이 돼야 CM에서 인정을 하고 행사를 잡아줘요. 이게 주문 배송을 받고 나서 물건이 없어서 배송을 못하게 될 경우 배송 페널티나 혹은 그에 따른 이제 비용, 벌금이 부과될 때가 있어요. 저희도 벌금을 한번 크게 맞아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통상적인 벌금은 보통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돼요. 근데 뭐 1,000명이 배송이 안 됐다. 적은 돈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팀원에 대한 행사를 활용할 때는 수수료가 이 정도고 나한테 적합한 행사는 어떤 것일 거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팀원, 위메프인데요. 예. 팀원과 위메프는 경쟁사이죠. 소설 중에서는 어쩔 때는 팀원이 어쩔 때는 위메프가 노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팀원을 데려가시는 분들이면 반드시 위메프도 같이 데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위메프에 대한 행사에 대한 비용들은 좀 다르죠. 행사 수수료가 고정으로 10.89입니다. 근데 MD 권한으로 1, 2%에 대한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8%, 7%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MD에 대한 협의고요. 그리고 카테고리에 따라서도 일부 상이할 수가 있어요. 이 UMF는 행사가 이거 다양하게 있는데요. 주로 진행하는 건 타임 특가, 그리고 UMF 특가, UMF 데이, 투데이 특가, 테마 특가, 그리고 기타 기획전들이 있습니다. UMF는요 행사 부분의 비중을 보통 매주 월요일마다 게시를 해요. 그리고 전주 목요일 날에 행사를 진행할 계획들을 짜서 MD와 협의를 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 온라인 판매도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주기적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체크해놓고 진행하는 것 또한도 좀 필요하다는 거 참조하시면 좋고요. 이 타임 특가 부분과 UMF데이가 가장 UMF에서 밀고 있는 특가인데요. 타임 특가는 시간 단위입니다. 3시간 혹은 12시간 이런 형태에 대한 특가죠. UMF도요. 주로적인 고객들의 유저가 팀원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 팀원의 유저는 좀 불같습니다. 굉장히 싼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해요. 팀원은. 그리고 이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 혹은 재고가 많은 제품들 그런 부분들을 좀 저렴하게 팔다 보니까 이 고객들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UMF는 팀원보다는 조금 더 덜 민감합니다. 조금 더 높아도 구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단 이 소설의 특징상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원과 UMF의 기준의 가격대는 동일하게 둬도 되지만 UMF가 수수료가 조금 더 높거나 낮을 수 있다라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UMF 부분을 들어가는 기준 내에서는 가장 추천드리는 건 식품 쪽 계열이 좀 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 쪽에 판매를 해보시고 싶다라고 하면 UMF 특가도 활용하시면 좋고, 그 판매를 하시다 보면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제품을 나는 10,000원에 올려놨는데 내 제품 9,000원에 팔고 있어. 놀라지 마세요. UMF 측에서 자체적인 이벤트로 자기의 수수료를 제로로 가지고 운영할 때도 있습니다. UMF가 그런 부분들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팀원보다는 경쟁에서 조금 더 밀린 상태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세 번째는요. 지마켓과 옥션인데요. 지마켓 옥션,
왜 같이 놔뒀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마켓과 옥션이 한국 업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마켓 옥션은 이베이라는 미국에 있는 업체입니다. 미국에서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라는 부분으로 그 지마켓과 옥션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전체 오픈 마켓의 점유율의 70%를 이베이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 지마켓과 옥션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보다 많은 시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지마켓과 옥션은요, 올킬, 슈퍼딜, 기타 기획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 제품이 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지마켓이나 옥션에 올킬이나 슈퍼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3에서 15%에 대한 높은 수수료를 가져가지만 자체적인 쿠폰 전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7% 정도에 대한 수수료를 돌려줘요. 근데 처음부터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업체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매가 저희가 지마켓과 옥션에 이제 슈퍼딜을 들어가는 건 재고량을 보통 5천만 원 정도의 재고량을 확보했을 때, 그리고 경쟁력 있을 때 접근하는 채널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판매가 적정량을 될 경우 그 판매자한테 그 VIP 등급을 제공함으로써 상단 노출에 대한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행사를 들어갈 때 상단에 보이는 배너 광고에 노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들어가 봤어요. 근데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고객층을 갖고 있는 채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도전해 볼 수 있는 제품들을 형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녹화가 멈춘 것 같아요. 네,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번째인가요? 네, 네 번째로는 11번가인데요. 11번가 오픈마켓에서 그 대한민국의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죠. 가능한 자주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많이 좀 약소한 업체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메이저급의 업체 중에서 차이라는 거지 11번가도 메이저급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업체는 아니긴 합니다. 우선 이것 또한도 지마켓과 옥션과에 대한 경쟁 업체다 보니까 가격이 수수료가 유사합니다. 긴급공서 소킹딜, 기타 기획전을 통해서 13%에서 15% 정도에 대한 전략을 진행하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식품 쪽으로 진행할 때는 11번가 쪽은 높은 성과를 낸 적은 아직은 없어요. 예상하는 것보다는. 하지만 채널을 들어가는 입점 구조 내에서 다양한 채널들을 활용해보고 내 제품에 적합한 채널이 어떤 곳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11번가에 대한 채널도 입점하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고 다섯 번째. 위에 11번가가 아니고요. 이거는 네이버 스토어와 카카오 쇼핑몰이죠. 이 카카오가 좀 특이해요. 이 폐쇄몰을 기준으로 해서 비노출 채널로 진행을 했는데요. 재작년에는 카카오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끊었어요. 저희가 작년에 카카오 톡딜이나 톡딜 테마딜 같은 거 들어가면 최소 매출이 4천만 원 이상씩 올라갔습니다. 이게 소설적인 부분이었는데요. 10명이 구매할 때와 50명이 구매할 때, 100명이 구매할 때가 가격이 달리 만들어지는 구상으로 소설의 초기 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과 유사하게 진행을 했죠. 그렇게 해서 성공할 줄 알았지만 많은 규제 부분과 수수료의 인상들로 인해서 현재는 조금 약화된 행사 채널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는 카카오 채널 범위는 한 번 정도 검토해보면 좋다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좀 더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스마트 스토어나 13K, 1300K나 뭐 SSG 등의 다양한 행사들의 이벤트성들이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드린 건 이 여러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할 때 필요한 다양한 채널들을 활용할 때 드는 제반 수수료 비용들이 얼마인지를 인지하고서 진행하면 조금 더 내용을 이해할 때 혹은 접근할 때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전달드린 거고요. 더 궁금한 내용은 Q&A에서 이따 마무리를 하고 그러고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지금 저는 이게 보이지가 않아서요. 멈춘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여러분들이 온라인 마케팅 구조를 이해할 때 네 가지에 대한 단어를 반드시 명시하셔야 돼요. 하나는 제품, 두 번째는 고객, 세 번째는 시즌, 네 번째는 첫 구매와 재구매. 이 네 가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온라인 판매를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 부분의 제품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많이 판매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어야 되겠죠. 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뭘까요? 제가 작년에 쿠팡의 피지 상품으로 제품들을 등록하면서 이 MD와 상품에 대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쿠팡 담당자가 얘기하는 부분이 좀 많이 의아했기도 했고요. 안타깝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계기도 됐어요. 쿠팡 MD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오일을 만드는 거였어요. 얼굴의 각질을 제거하는 오일 제품을 피지 상품으로 하고 싶다. 그 오일 제품에 대한 것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만들어서 어느 원가에 제공해달라. 그럼 요구 사항이 어떤 거였을까요? 시중에 있는 제품보다 저렴하고 용량이 일부, 많이가 아니고 일부 많고 나쁜 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되게 애매하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제품의 차별점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나쁜 원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고 얘기했을까?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의 메리트와 고객이 이 제품을 구매할 때 단계적으로 보는 제품의 평가 기준에 맞춰진 내용인 것 같아요. 브랜드가 인지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한다면 피지 상품을 통해서 쿠팡 추천 제품이 되겠죠. 그러면 상당히 노출을 진행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제품 부분이 고객들한테 가격적인 메리트가 주어져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이 제품이 천연 제품이나 아니면 나쁜 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일반적인 통상적인 제품으로 판단을 하게 하는 게 판매가 용이하다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에 차별성과 강점 부분을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객이 판단하지 못하는, 고객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좋은 것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원료적인 부분이나 기능 효과적인 부분 내에서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제품들에서 특정한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걸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고객인데요. 예, 고객은요. 여러분들이 이 고객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고객은 어떤 고객이 내 제품을 구매할까요? 가장 실패한 마케팅은요. 내 제품은 누구나 다 좋아해. 그리고 누구나 다 좋아. 남녀노소 다 내 제품에 만족감을 가질 수 있고 내 제품을 희망할 거야. 모든 사람에 대한 타겟층을 놓는 마케팅이 가장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문제인데요.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서 수요가 높을 때는 다양성이 선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높을 때는 이 수요하는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돼요. 가장 나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제품의 경쟁 안에서 나한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고객이 존재하는 한 내 제품은 특정의 고객을 선택해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혹은 기획돼서 제작되지 않으면 구매자는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의 고객에 대한 잠시만요. 죄송한데 2분만 좀 쉬고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네,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2, 3분 정도. 네. 지금 제가 계속 그 실시간 채팅을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출석 체크만 하시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출석 체크하고 나가시면 안 되고 저희 나중에 교육 다 종료되고 나서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교육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 직원분들도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시군구 지역연구산업 육성사업 관련되신 청주대학교 교직원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네. 그 안내 말씀을 또 드리면 저희가 오늘까지는 이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수출 실무 관련해 가지고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수출 통관 관련해서 그리고 FTA 전략 같은 문제들, 그리고 또 이제 수출 실무에 필요한 것들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안내를 드릴 거고 관세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바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고객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이 고객을 어떻게 판단하고 내 제품을 구매할 사람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잡고 마케팅을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제품은 누가 구매할 것인가 라는 것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저희가 이 제품 부분에 대한 이 물병을 팔겠다. 이 물병도 다양한 마케팅 요소가 들어갑니다. 물병의 사이즈가 다르겠죠. 그리고 원료로 하는 미네랄이 들어가 있다던가 혹은 안에 들어가 있는 효능 효과 부분을 같이 소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대부분 이 작은 물병들은 행사나 이벤트, 무료 제공을 할 때 활용하는 타겟층을 잡게 됩니다. 혹은 좀 더 큰 물량들은 집에서 정수기를 놓지 않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 500ml들은 통상적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물건들로 진행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제품마다 고객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대한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즌인데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월화수목 금토일, 그 다음에 요일 혹은 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양한 시즌에 맞춰서 판매할 수 있는 매출의 영향성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어느 시즌에 어떤 계절에 판매가 쉬울지 혹은 어려울지 잘 될지 안 될지를 빅데이터, 여러분들에 대한 과거의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재고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첫 구매, 재구매인데요. 이 첫 구매, 재구매에 대한 부분에 앞서 얘기 드렸던 행사 부분, 이벤트 부분이 많은 영향을 가져요. 로아스라고 하는데요. 제품을 판매하고 손익분비를 언제쯤 내가 가져갈 수 있느냐, 이 기준을 잡을 때 행사를 하면 나는 한 건당 500원씩 마이너스야. 근데 3명이 내 제품을 한 번에 구매하면 플러스 1,000원이야. 그렇게 예상을 했을 때 판매자는 고민을 하죠. 과연 내 제품을 과연 3개씩 구매하는 사람이 있을까? 전부 다 1개씩만 구매하면 나는 제품 팔아보고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이 첫 구매자가 재구매자가 될 거란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한테 어떻게 전달되느냐라는 거죠.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전달되지 않아요. 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판매했지만 이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나 혼자만 갖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나만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제품이 실패한 요인들을 다른 부분에서 찾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과 고객, 그리고 시즌과 첫 구매, 재구매라는 부분들이 모두 다 매출과에 대한 영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 제품 왜 안 팔리지? 이 좋은 제품이 정말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대한 마케팅의 구조를 이해할 때 이 4가지 단어를 꼭 유념해 주세요. 제품, 고객, 시즌, 그리고 첫 구매자가 재구매자로 변형될 수 있는지라는 걸 매출에 대한 가능성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케팅에 대한 전략인데요. 마케팅에 대한 전략 개념은요. 어떤 사업 단위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건 목표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마케팅입니다. 전략이죠. 예, 전략입니다. 환경 분석을 통하여 이미 일어난 혹은 장래에 일어날 환경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해서 위기나 위협을 줄이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전략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온라인 마케팅의 전략은요, 여러분들이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판매를 진행할 때 어떤 전략들이 내 제품의 판매가 될 수 있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전략은요, 독특하고 가치 있는 창조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제품, 유사한 제품, 경쟁적인 제품들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는 제품은 없어요. 이 경쟁을 했을 때 남들이 모방하기 힘들고 지속할 수 있는 가치를 창조하는 다양한 교환의 활동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은 경쟁적인 제품들을 갖고 있다,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제품이 차별성을 갖고 그 차별에 대한 세분화적인 내용들을 포함했을 때 마케팅 컨센트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마케팅 컨센트가 잡았을 때
어떤 사람한테 어떤 타겟으로 어떤 장소에 어떤 공간에 제공될 때 최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유지했을 때 지속적인 경쟁 우위 요소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쟁자에 대한 경쟁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거고요. 타 경쟁사가 어떤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되고요. 소비자의 욕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매년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소비자가 내일의 소비자가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쟁자에 대한 포지션, 경쟁자의 위치와 서로 간의 역할이 서로 간의 차이가 어딘가? 나는 현재 판매 순위가 몇 위 정도를 갖고 있는가? 그럼 1위는 왜 이렇게 판매를 잘하고 있지? 나와의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소비자가 어디서 어떻게 왜 어느 상황에 구매를 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내 제품이 지금이 좋아, 많이 팔려, 내년도 계속적으로 잘 팔릴 거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내가 앞서가고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경쟁자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또한도 여러분의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온라인 마케팅의 전략은요, 인터넷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마케팅은 다양하게 진행돼야죠. 첫 번째는 상황을 분석하고요. 외부, 내부 환경을 분석하고 소비자를 분석하고 경쟁자를 분석하게 됩니다. 목표를 수립하게 돼요. 나는 어느 시장에 얼마만큼에 대한 시장의 파일을 가져오겠어. 측정 가능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 목표 수립의 포인트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만드세요. 나의 월 목표 1억이다. 그리고 나는 현재 어떤 특정의 키워드 태그를 검색했을 때 나의 판매 순위는 1위를 유지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략이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달성 과제의 도출, 기본 방침의 선정을 할 수 있는 건 정확한 목표가 수립됐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전략을 파악하게 되면 시장을 선택하게 되죠. 어떤 시장을 진입하는 게 좋을까? 온라인일까? 오프라인일까? 오픈마켓일까? 소셜마켓일까? 백화몰일까? 폐쇄몰일까? 아니면 자체적인 사이트를 구축해서 형성을 시킬까라는 부분에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을 선택하게 돼요. 어떤 마케팅이 나에게 필요할 것인가?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 전략을 선택하는 주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 전략을 선택하는 주요한 목적은 내가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냐라는 거죠. 어제 쿠팡을 얘기하셨어요. 쿠팡에다가 비용을 얼마를 썼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어느 채널에는 좀 더 효율적인 채널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제품의 특성, 제품의 가격대,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는 연령층이나 성별에 따라서도 채널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마케팅의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마케팅을 전략을 다 짰어요. 그럼 어떤 걸 해야죠? 실행해야 되겠죠. 상품을 기획하고 세일즈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광고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그리고 유통 경로들을 결정하는 결정을 진행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을 때 마케팅의 전략과 목표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돼요. 상황 분석, 목표 수립, 전략 파악, 시장 선택, 전략 선택과 실행. 이 6가지의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제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기회나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판매하게 되면 오프라인과 달리 환경적 요인들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도 환경적 요인을 굉장히 많이 타요. 예를 들어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사건 같은 거 참 많이 안타까운 사건이긴 했는데요. 이태원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 시장의 전체적인 매출이 50% 정도가 하락을 했대요. 한 일주일 정도. 그런 것처럼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거나 혹은 급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부적인 환경은 조직 내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요. 외부적인 환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선택하지 못하는 외적 갈등의 요소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환경은 사회 모든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일 수도 있고, 과업적인 환경은 어떤 특정 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쟁자가 발생했거나, 내가 주로 하는 고객들이 이탈을 했거나, 혹은 내 제품의 특정 규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협력업체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의외로 온라인 채널들이 규제가 많습니다. 건강식품과 일반식품, GMP와 햅삽, 여러 가지에 대한 기능 인정과 선택할 수 있는 키워드, 이런 부분으로 한 번씩 과대 허위 광고로 연락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내 제품 좋아서 이렇게 적었는데 남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걸 못 써요? 이럴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의학적 키워드를 쓸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홍삼이 좀 대표적이죠. 면역력 강화. 이 키워드를 다른 곳에서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녹용. 녹용 좋은 거 아시죠? 근데 녹용은 면역력이라는 키워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규제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제에 대한 따른 애로사항들도 온라인 판매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라던가 상품의 정보를 기입하는 과정 내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 번 더 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한 번 정도 주의 조치가 나오면 수정하면 됩니다. 근데 2번, 3번 정도 걸리면 이게 벌금과 형사건이 돼요. 생각보다 벌금도 크고요.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 사항 부분에 대한 사항 또한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나의 제품에 맞는 걸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기업의 일반적인 현황인데요. 사실 이제 거시적 환경을 놓고 1차 환경을 통해서 봤을 때 기업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한번 그냥 읽고 넘길게요. 일반 환경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일반 환경은 거시 환경 혹은 1차 환경으로 불려지기도 하며 기업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환경은 기업의 일반 환경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된 환경,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경제 시스템에 구성된다라는 거죠. 사회적 환경은 경제적 환경과는 달리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요소, 즉 문화와 가치관, 전통과 관습 등 사회적인 제도나 태도와 더불어 사회 내 인구 통계학적인 재반 특성을 의미한다. 너무 문서적인 얘기예요. 이 정치 법률적 환경이나 기술적 환경, 이런 것처럼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은요, 생각보다 작은 세상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온라인 채널에서 구매하는 거에 환경적 요인이나 규제 법률 모든 법률적 규제적 사항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제 사항들을 한 번쯤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기업의 과업 환경. 온라인 비즈니스 기업은 성장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고객과 경쟁자의 영향을 받아 특수 환경으로 분리된다라는 거죠. 고객과 경쟁자. 모든 유통과 마케팅 혹은 사회 생활 안에는 사람과 그리고 경쟁자가 존재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온라인의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도 나를 필요로 하는 혹은 내가 필요로 하는 고객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경쟁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리고 그런 경쟁자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과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수업 분석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표시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특정 내용을 넣으려고 하다가 너무 한정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서, 강점은요, 타사와의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보세요. 내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뭐가 좋은지, 어떤 부분이 좋은지, 그리고 제품의 차별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점은요, 가격적인 약점 혹은 인지도적인 약점들이 대표적일 거고요. 그 외에 다양한 다른 약점들이 있다면 한번 기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는 이 제품을 내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가 기회입니다. 별거 없어요. 이 제품은 누구보다 내가 잘 만들어. 그게 나한테는 기회야. 이 부분도 포함할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을 요구하는 고객이 명확하게 존재해.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 라는 부분들이겠죠. 정확한 소비자가 있다라는 부분이 기회의 측면으로 작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협적인 부분은요, 경쟁사에 대한 가격 경쟁, 시장의 환경 변화 등이 있겠죠. 이 스왑 분석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제품이 어디에 강점이 있고 어디에 약점이 있고 어느 부분에 기회가 있고 어느 부분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 위험 요소는 기회로서 어떻게 특정해서 가름할 수가 있고, 약점은 강점으로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쟁사에 대한 차별 분석을 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이 스왑 분석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서 내 제품은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차별을 가져야 될 것 같아. 라는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략이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원가 우위의 전략. 내가 갖고 있는 원재료는 남들보다 저렴하게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보다 이 제품을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원가의 전략일 수 있죠. 가장 좀 효율적인 전략이긴 한데요, 사실 현실적이진 않아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대기업들과에 대한 경쟁 내에서 원가 우위 전략을 갖는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제가 하나의 사례를 좀 찾아왔는데, 그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릴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 전략이에요. 차별화 전략은요, 나만이 갖고 있는 서비스, 나만이 갖고 있는 제품, 나만이 갖고 있는 기술 등이 포함되겠죠.
쿠팡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로켓 배송, 빠른 배송. 이게 나만이 갖고 있는 서비스였었어요. 하나의 쿠팡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런 것들이 차별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집중화되는 전략이에요. 시장 전체를요, 조금 더 세분화하고요. 고객, 성별, 연령, 지역, 그 외에도 다양한 범위를 조금 더 타겟층을 낮춘다는 거죠. 저는 중소기업한테 가장 적합한 마케팅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걸 집중화 전략, 세분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제품 부분이 누구한테 정확하게 전달될 거라는 거를 판단하잖아요. 마케팅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또한도 조금 더 현실화적인 전략이 구축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키워드를 잠식하는 구조도 용이합니다. 그 수제떡 혹시 떡들 다들 좋아하시나요? 제가 아는 분이 청주에서 떡집을 했어요. 수제떡집이에요. 이제 떡 케이크 혹은 뭐 앙금 뭐 다양한 떡들이 있더라고요. 혼자서 만들다 보니까 만들 수 있는 양은 적어요. 하지만 만들었을 때에 대한 뭐 디자인이라던가 특이성, 한정성, 차별성 등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TV에도 한번 나오더라고요. 몇 번, 한 2번 정도 뭐 성공 사례 이렇게 나오던데, 이제 그 꽃케이크, 수제떡집,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마케팅을 했냐면요. 할머니 혹은 부모님 생신에 제공하는 떡 케이크, 특별한 날에 귀한 선물의 떡 케이크, 이런 키워드로 잡았어요. 이 관련된 키워드들이 사실 2,000개 정도 여부밖에 안 됐었는데, 키워드를 잠식하게 용이하고 시즌별로 그리고 행사별로 구매가 높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월화수목 금토 일을 했을 때 이 제품을 구매한 날이 토요일이 가장 많았대요. 금토. 그래서 그분은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쉬더라고요. 구매하는 타겟층에 따라서 키워드를 잠식하는 것 또한도 선택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운영을 하는 운영 일자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집중화 전략 범위가 어떤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갖느냐, 마케팅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한 마케팅의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나의 제품, 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특정적인 부분으로 한번 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정했다고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바꾸시면 돼요. 뭐 여기 선정했는데 나는 내 제품을 20, 30대가 제품을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 만들었어요. 근데 20, 30대를 대상으로 판매하려니까 판매가 안 됐어요. 바꾸면 되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불소원사 혹시 아시죠? 다들? 이 불소원사시 자동차 이제 용품들을 판매하는 회사죠. 이제 뭐 엔진 오일이나 방향제 이런 것도 유명해요. 디퓨저. 근데 이 불소원사시 방석을 만들었어요. 혹시 제가 이거를 질문을 하면 방석을 만든 걸 아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TV 광고도 많이 나왔어요. 마동석이 나와갖고 광고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이 아무도 모르는 것만큼 실패했죠. 사실 이 마케팅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불소원사시 결과적으로는 이 방석 판매가 성공했어요.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타겟점을 바꿔봤어요. 이 불소원사시에서 막 판매한 이 방석은요, 초기 타겟은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방석을 많이 이용할 만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방석을 만들었어요. 근데 방석 가격이요 20만 원이래요. 꽤 비싸죠. 수험생 분들한테 방석 20만 원을 사줄 수는 있죠. 뭐 수험생 하는데 뭘 못 해주겠습니까? 단 그 수요층의 예측 범위가 적정하지는 않았었나 봐요. 수험생 대상으로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을 다양히 하고 TV 광고도 하고 신문도 내고 블로그도 하고 키워드 잠식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허리를 받쳐주는 그 소년제가 선전한 그 제품에 밀렸죠. 조용히 잠식하고 창고에는 많은 양의 방석들이 쌓여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방석들이 생산하느라 바빠졌대요. 이 타겟점을 어디로 바꿨냐면요. 산부인과, 출산한 아줌마들의 그 산모 방석. 이거를 강남 아줌마들이 사야 되는 산모 방석으로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국내 쪽에 대한 마케팅의 전략 범위에 판매 시장은 적었죠. 야, 강남에서 뭐 강남 일부에서 판매돼봐야 누가 얼마나 사겠어. 얼마나 많이 출산을 한다고. 하지만 이 강남 엄마들이 선호하는 방석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제품에 대한 판매력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북경으로 수출도 됐어요. 산부인과, 산모들 방석으로. 그러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이거 세분화했는데 여기서 안 팔리면 어떡해. 나는 시장을 넓게 보면 더 많이 팔리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을 좁게 볼수록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차별성이 형성된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벽 전략인데요. 이 장벽 전략은요, 한 개의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다양한 구성 제품들, 구색 제품들을 같이 만들어내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킨만 만드는 게 아니고 스킨 로션을 만들고 에센스와 혹은 뭐 앰플과 혹은 뭐 크림 같은 거를 같이 만드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존재하는 거죠. 샴푸를 만드는 회사가 샴푸와 린스와 트리트먼트, 뭐 바디 혹은 뭐 에센스 크림 뿌리는 스프레이까지 만들잖아요. 그 이유가 샴푸가 한 개 판매될 때 린스가 같이 한 개가 판매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3대1 정도로 판매가 된대요. 샴푸가 3개 판매되면 린스가 1개 정도 혹은 5대1 정도. 하지만 샴푸에 린스가 있는 것과 샴푸가 린스가 없는 것과에 대한 차별성이 그 구성을 할 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제품에 대한 선택적인 부분에 구매를 촉진할 때요. 그래서 기업이 브랜드를 형성시킬 때 구색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식품을 만들면, 뭐 떡볶이를 만들면 일반 맛, 매운맛, 혹은 로제 맛, 뭐 짜장 맛, 뭐 크림치즈 맛,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재고량을 확보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제품의 다양성을 통해서 소비자에 대한 구색을 끌어오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휴 전략입니다. 각각에 갖고 있는 강점,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상호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휴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 혼자서 다 잘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좋죠. 완벽합니다. 근데 그러질 못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을 고용하는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 고정적인 인건비죠. 매달마다 매출이 안정적으로 형성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좀 더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이 사람을 뽑는다는 과정 자체가 한 달에 매달 나가는 돈은 고정적이고 내가 돈을 버는 수익은 변동적이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실 사람 뽑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뽑지 않고서 효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제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휴 전략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 나는 생산을 할 거야. 나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전략을 기울 거야. 이 제품을 판매하는 거에 대한 너네들이 좀 해줘.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판매를 진행하는 부분 내에서 마케팅의 일부 부분, 행사를 잡는다는 구자를 잡는다던가, 혹은 뭐 채널별 블로그를 작성하는 마케팅을 한다던가, 체험단을 운영하는 마케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외부적인 노출의 행사를 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외부에 위탁하는 것 또한도 제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파트너사를 만난다는 건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 실패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죠. 불안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들은 잘 유지가 되지 않아요. 돛담배를 같이 몰다 보면 다른 길로 갈 경우 있잖아요. 이 제휴의 전략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신뢰와 믿음도 있겠지만, 우선은 서로 간에 대한 역량을 정확히 판단하고 파악한 후에 서로 간에 대한 역할을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신뢰가 있어야죠. 서로 신뢰가 없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 추진할 때는 언제나 잡음들이 많이 섞이게 되는 것 같아요. 표적 마케팅인데요. 이 표적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시장을 정확하게 선정하라는 겁니다. 고객들의 수는 많고 고객 욕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시장에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세분 시장을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표적 마케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정확한 고객의 확보, 내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내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확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과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마케팅 비용이 절감 부분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에요. 이 마케팅을 한두 푼에서 마케팅으로서 효과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 가능 충분의 범위에 맞춰진 마케팅의 예산을 활용해야죠. 경제적 요인이 그렇잖아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고의 효율을 발생시켜야 된다. 그 한정된 자원을 최고의 효율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표적적인 마케팅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을 세분화하고요. 그리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요. 나의 포지션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들이 표적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될 마케팅의 요소가 아닐까 생각돼요. 표적을 좀 더 면밀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장 세분화의 수준은 시장 세분화를 통해 생산, 집중, 마케팅이 가능하며 틈새 시장을 파악하고 1:1 맞춤 마케팅을 통한 고정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제 틈새 시장, 블루오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블루오션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중소기업들도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거죠. 이 블루오션 시장은. 그리고 그만큼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서. 대기업이 경쟁하지 않는 작은 시장인데 그 안에 대한 파이는 비교적 크다. 이럴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갖고 있는 특정적인 기술력을 남들이 가질 수 없어서라는 기술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 들어가 있는 고객들은 간단해요. 고정 고객이 형성될 수 있는 구조가 쌓인다는 거죠. 이 고정 고객은 몇 프로가 되면 성공을 할까요? 재구매성 구조. 이 재구매 구조에
100% 기준에서 20%에 대한 고정 구매자가 있다라고 하면 성공한 겁니다. 10명이 구매를 해서 2명이 반드시 내 제품을 만족을 하고 재구매를 해.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파이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파이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대량 마케팅, 표적 마케팅, 틈새 마케팅, 개별 마케팅, 다양한 마케팅 전략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품 부분에 대한 정확한 표정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틈새들을 명확하게 판단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더 성공하기에 가까운,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이 마케팅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세요. 사실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매번마다 현재에서도 지속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화를 따라가는데 굉장히 많은 자원과 시간들이 또 소모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케터의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생산자, 개발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의 개발자들은 시장의 흐름에 너무 현혹되거나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내 제품 부분을 정확하게 구매할 자가 누구인지, 내 제품이 왜 필요한지, 미래의 내 제품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을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갖출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제조를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일부 제품들. 그리고 판매를 대행하는 제품도 있고 그리고 수출을 지원하는 제품도 있죠. 근데 제조하는 인력과요, 마케팅을 하는 인력과는 서로 섞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달라요. 좋은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와 노력이 있어야 완성된 제품들이 나와요. 근데 마케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객한테 팔기 쉬운 제품들을 찾죠. 쉽게 팔기 쉬운 제품.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팔기 쉬운 제품은 경쟁자들이 쉽게 경쟁의 우위점들을 뺏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자, 개발자가 가져야 될 마인드와 마케터가 가져야 될 마인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다 잘하시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제휴의 전략을 갖거나 혹은 회사의 규모가 맞춰진다면 전문적인 마케터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섞이면 좋은 색깔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저희 회사도 동일해요. 그래서 아예 분야가 다릅니다. 서로 친하지도 않아요. 별로 안 친하더라고요. 성향도 달라지고요. 네. 심리 묘사적 세분화. 고객들은 라이프스타일 및 개성, 가치에 기초하여 상이한 집단에서 분할된다. 대표적으로 MZ세대들이 그러죠. 여러분 MZ세대 사실 이해되나요? 저희 직원들 중에 세 분이 이제 그 20대예요. 근데 사실 살짝 이해 안 될 때 많이 있어요. 저도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제가 20대 직원들을 보면서 내 나이가 이렇게 많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들 이해 못하는 게 내 잘못인가?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그런 이유들이 이 근래 이제 20, 30대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이 자신에 대한 개성과 가치 그리고 소비에 대한 구분 전략들이 달라요. 나에게 필요한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 같은 혹은 이제 어른들이 보는 노땅스러운 부분엔 합리적인 소비를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소비적인 패턴들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그리고 조사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라이프 스타일, 개성, 자기만이 갖고 있는 가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랬죠. 내가 구매했는데 좋아. 그러면 친구한테 소개해 줬어요.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야, 이거 먹으니까 몸이 정말 건강해지는 것 같아.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요, 소개를 안 해요. 좋으면 자기만 알아야 된대요. 이게 구전 마케팅 구조에서 건강식품 판매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판매할 때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블로그라던가 인스타라던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하고 좋아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올리는 건 대부분 상업적인 용도의 내돈내산이 아닌 경우에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관심은 비판과 비평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 제품 부분을 누구에게 판매하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구매자에 대한 라이프의 그 스타일과 개성들을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건 심리 묘사적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위적 세분화. 구매자들은 제품 서비스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 태도, 사용법 등의 반응으로 기초해서 여러 집단으로 구분된다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요. 내 제품을 소개했어요. 그럼 내 제품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품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듣지 않아도 좋은 걸 알아요. 하지만 이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은 제품에 대한 소개의 정보를 받지 않는 한 제품을 알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무슨 포인트냐면요. 여러분들 모두 다 말하는 걸 좋아하나요? 듣는 걸 좋아하나요? 대부분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나요? 사실 사람이 제가 이제 그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하는 시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요. 본인의 희망적인 말하는 부분은 70%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듣고 있지만 듣고 있지 않다는 거죠. 타인의 의사들과 얘기들을. 그런 것처럼 이 행위적 세분화 범위에서 제품들에 대한 지식의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이 제품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내 제품에 대한 정보를 그 사람 듣고 싶지 않아 해요. 그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에 대한 행위적 수단 부분도 바뀌어야 됩니다. 뭐 사용 상황에 따라서 추구 효익에 따라서 충성도 수준에 따라서 다른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건데요. 기본적인 정보를 시각화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게 가장 용이하겠죠. 내가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읽게끔 하는 게 아닌 사진만 봐도 아 이런 거구나.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이럴 때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짧은 영상 3초, 5초, 7초 이내 혹은 사진들로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할 때 비용이 있어요. 그럼 투자를 해야 돼. 어디다 투자할까요? 사진에다 조금 더 투자하세요. 포장에다 좀 더 투자하세요. 여러분들의 제품의 이미지를 가장 빨리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건 외관적 시각적인 정보가 가장 클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제품을 설명해서 팔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건강식품을 해외 수출할 때 가장 어려운 건 이 원료는 한국 사람은 알지만 아 너무 좋아. 근데 해외 사람이 모를 경우 팔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 하나하나씩을 설명해서 설득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설득한 사람들이 먹어보고 타인한테 소개를 해주지 않아. 요즘 젊은 분들이요. 그럼 너무 힘들죠. 한 분 한 분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하고 판매를 한다면 제품에 대한 그만큼의 노력과 노고, 인건비가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제품의 가격 안에 아니죠. 제품의 디자인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디자인을 할 때는 이런 정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프라인은 세트 구성. 오프라인에 판매하는 건
적정한 세트 구성을 해서 가격대를 형성시켜야 돼요. 2만 원대, 3만 원대, 5만 원대, 10만 원대, 뭐 20만 원대처럼요. 어떤 채널에 맞춰진 판매가 가장 쉽게 주머니가 열리는지를 맞춰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온라인은 좀 달라요. 온라인 마케팅 강의를 들어봤던 분들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온라인의 마케팅의 가장 핵심, 아까 세분화라고 했죠. 뭐 표정 마케팅,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속가 소분. 작은 용량을 만들고요, 가격을 그만큼 낮춰야 돼요. 그게 판매 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대용량에 대한 판매, 세트 구성의 판매는 시즌에만 나가요. 추석, 구정 이런 구조 때는 대용량 패키지 제품만 판매가 됩니다. 뭐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뭐 도라지 정가나 아니면 뭐 흑마늘이나 이런 구성이 돼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명절 기간에 혹은 선물을 주는 기간 동안에만 판매가 되죠. 어제도 지금 유상무가 방송하는 이제 그립에 저희 제품도 이제 판매 방송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구성 제품들만 팔아요. 뭐 부모님 선물, 스승의 날 선물, 뭐 어린이날 선물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과정을 하는데, 그럴 때는 구성 세트 구성해야 돼요. 하지만 일반적인 판매를 진행하는 몰에 들어가는 건 가능한 작은 용량 그리고 가능한 낮은 가격을 형성시킬 수 있는 구조를 짜시는 게 좋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온라인에 판매할 때는 외부 박스 한 돈 1,000원씩 들어가면서 원가 올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 제품의 구성 패키지만 있어도 그냥 박스에 담아갖고 판매하더라도 제품의 가격이 있다고 한다면 판매에 전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내 제품이 너무 이쁘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하고 외부도 하고 패킹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원가에 올라가는 부분들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그거보다 500원을 더 저렴하게 파는 걸 소비자들은 구매로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세분 시장의 분석, 기업의 잠재력이 있는 세부 시장은 규모 성장, 수익성, 규모 경제, 낮은 위험도 등과 같은 일반적인 매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부 시장을 선정하는 과정은요, 내가 내 제품을 판매할 때 가장 최적화된 시장을 검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리스크와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선점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태그, 키워드. 온라인은 검색을 통해서 제품이 구매되는 거예요. 상단 노출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 상단 노출로 이어지는 과정의 비용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품의 키워드를 어떻게 잠식할 수 있는지, 그 시장을 어떤 키워드로 잠식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분 시장의 선정은 무차별적인 마케팅보단 차별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앞서 얘기드렸던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타겟을 정확하게 선정을 했으면 그 선정된 타겟이 볼 수 있거나 혹은 확인할 수 있는 채널들의 마케팅을 추구하는 게 용이하다는 거죠. 뭐 요즘 유튜버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다양한 채널들이 있죠. 이 다양한 채널들을 마케팅을 하는데 어느 곳에 마케팅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예를 드린 것처럼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누구한테 판매될 것이냐, 내가 찾고자 하는 고객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어디다 진행할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별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건 세분화적인 표정 마케팅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더라도 내 제품은 누구한테 팔고 싶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라는 부분은 명확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마 전문적인 마케터들이 붙었을 때 이런 전략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명확한 질문이 있어야 명확한 답변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확한 질문을 만드는 과정들을 오늘 수업 시간 동안에 한번 머릿속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표하는 고객에게 남들과 차별화된 제품, 서비스가 없다면 고객 유도에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모된다라는 거죠. 내가 돈이 너무 많아요. 자원의 한정이 없어. 내 제품을 누구한테나 다 써보고 다 판매하고 싶어. 가능해요. 근데 한정적인 자원을 활용할 때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포지셔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겟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보. 이 시장은 없어. 제가 키워드 검색할 때 얘기 드렸죠. 2,000개가 안 넘는 키워드들은 그냥 묻고 하세요. 1980개도 안 돼요. 돼요. 하지만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봤을 때 아무도 검색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나는 이 시장을 점유했어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00개 정도에 대한 검색량이 있는 키워드의 시장들을 계속적으로 점유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10,000개, 20,000개, 100,000개가 되는 키워드의 시장들을 정복해 가는 거죠. 고객층, 서로 비슷한 욕구나 필요를 느끼는 그룹이 형성된다는 거죠. 20, 30대라고 다 20, 30대가 아니에요. 성별과 나이도 다르고요. 지역에 대한 편차, 그리고 학력 수준도 다릅니다. 이 각각이 생각하는 범위, 해외를 갔다 온 사람, 국내에 있는 사람, 아니면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 어디 있는 사람, 다 다른 생각들과 다른 형태를 갖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고객이 어떤 고객이다라는 걸 예를 들어서 나는 야채수를 판매하고 싶다. 그럼 야채수를 판매할 때 주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부분에서 약물을 많이 먹는데 특정 약물 부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싶다. 보통 야채수 하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야채수는 암 환자, 장기 병치레를 하는 분들 혹은 강남 아줌마들이 먹는 건강 음료 이렇게 갖고 마케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을 일정량을 확보하면서 지금 이름이 참든인가? 참든이라는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참든이라는 회사가 이 야채수라는 것만 생산하는 걸로 제가 코로나 전에 뵀었으니까 그때 한 400억 정도 매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제품에 대한 가능성 부분들은 아무리 시장을 작게 잡는다고 해서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시장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이 시장으로서 같이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찾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잠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경쟁 분석. 경쟁자가 없는 제품 없어요. 내 제품은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경쟁할 대상이 없어. 제가 제조사 생산자 업자 입장에 저 이거 존중합니다. 맞아요.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생산 못해요. 생산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 만들 때 나의 자원과 나의 시간과 정말 많은 부분들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오는 것도 늦고 그 온 피드백 또한도 내가 원하지 않은 피드백일 때도 많고 정말 제조사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경쟁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경쟁사가 없는 건요. 앞서 얘기했던 건 시장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경쟁사가 없는 거예요. 역으로 경쟁사가 있다는 건 시장이 있는 거고요. 경쟁을 이기라고 하는 거지 경쟁이 없는 곳에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경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약점, 강점, 기회, 기업들을 검토해서 접근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들 중요하죠. 내 제품 정말 좋아요. 한번 먹어보면 재구매가 반드시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원료만 넣었어요.
정말 나의 노하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 제품 부분을 산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서비스로서 인지되면서 상품의 가치에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대기업들도 이런 걸 합니다. 대기업 삼성 왜 좋아했죠? AS가 최고다. 이것도 하나에 보면 자기만에 대한 가치를 만든 거예요. 삼성 또한도. 야, 삼성은 AS가 너무 좋아. 너무 친절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삼성 이제 휴대폰 수리점을 갔는데, 야, 이게 LG가 휴대폰을 생산하지 않은 후부터 삼성의 AS가 많이 안 친절해졌어요. 이게 경쟁사가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부분에 아쉬움도 있었는데, 물론 이 서비스를 진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았겠죠. 그동안 이제 일반적인 서비스보다 과한 서비스를 요구했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각각에 대한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타겟을 기준으로 어떤 서비스, 어떤 강점들을 가지고 내 제품을 팔고 싶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구체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구체화시켜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소원삿, 타겟층을 아무리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패한 게 아니에요. 변화하면 됩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여러분 변화하려고 오늘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되고, 변화에 너무 걱정을 앞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STP 전략인데요. 고객 중심적, 가격 보완, 제품 중심적. 이상적인 포지션은요, 가격적인 부분과 고객 중심적인 부분에 좀 더 가까운 부분이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내 제품은 경쟁사에 대한 비해 어디에 존재하느냐? 내가 경쟁사들 제품보다 싸냐? 비싸냐? 혹은 제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으냐? 효능이 좋으냐? 혹은 고객 중심적이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상적인 포지션이요, 어디에 존재하죠? 제품에 대한 기술력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에 가까운 게 이상적인 서비스나 제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한 번 더 넓게 보시는 부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의 생각보다 고객이 이런 제품을 뭘 원할 건지. 단 생산자 제조자분들에 대한 고집은 꺾지 마세요. 이 고집 안에서 가치 있는 제품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마케팅의 전략의 변화는요, 이전에는 제품, 가격, 장소, 프로모션이 이 마케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죠. 제품이 좋고 가격이 좋고 장소가 좋고 프로모션이 잘 되면 성공합니다. 이게 마케팅이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변경되면서 조금 더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제품은 소비자의 가치에 적합해야 되는 거고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어야 되고요. 비용? 이게 제품을 구매할 때에 대한 가치가 뭐 배송비도 포함될 수 있겠죠. 다양한 부분들이 가치에 포함될 수 있고요. 편의성, 제품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느냐. 쿠팡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미지상 오늘 급하게 나 사야 되는데, 예전에는 택시 타고 나가서 내일 써야 되는 거를 오늘 어떻게든 간에 멀리 가서 샀어요. 근데 온라인에서 해도 내일 새벽에 받을 수 있어.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편의성이겠죠. 여러분들이 편의성을 걷는 부분 또한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프로모션보다 더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판매하면 각각 채널마다 질문이 나옵니다. 문의 혹은 뭐 댓글 혹은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평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댓글을 다 달아주셔야 돼요. 이 온라인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하지 않아요. 참 신기한 게,
전화를 오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 내 제품 너무 좋아, 잘 썼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 10,000명 중에 1명도 없습니다. 전화가 오는 경우는 댓글을 남겼는데 보지 않아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거죠. 좋은 얘기가 안 나오죠, 처음부터.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활용 범위를 채팅이나 문자로 처리를 합니다. 비대면에 대한 강점이 많이 형성된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 댓글이나 문의사항에 빠르게 대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새로 신상 떠오르는 채널이 있어요. 아실 줄 모르겠지만 저도 너무 좋아하는 채널이거든요. 당근. 제가 핸드폰을 무음을 풀어놓으면요, 당근이라고 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요. 당근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당근은 그 커뮤니티에 대한 10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10분 내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10분 이내에 답변을 해라. 그래야 네가 커뮤니케이션 응답이 빠른 사람이다. 이걸 점수로 먹여줘요. 그런 것처럼 이 커뮤니케이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근이 사용 유저 유동성 1위입니다. 모든 채널, 그 온라인 판매 채널 중에서. 의외로요, 당근 판매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시장에 대한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당근은요, 직접 할 수 있어요. 혼자 하기 너무 편하게 돼 있습니다. 플랫폼이 너무 깔끔하고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P2P 방식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잖아요.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강점들이 일부 존재하니까요. 한 번쯤 한번 더 올려보세요. 제품들의 반응을 10분 내에만 답변하시면 되고요. 물론 좀 안 좋은 폐해는 당근이 너무 많이 울려요. 제 핸드폰이 알람이 당근인 줄 알았어요.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성공 사례 하나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행사, 마케팅, 이벤트 이런 걸 진행할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신 건, 야, 이렇게 팔아갖고 제품 성공하겠냐, 이렇게 손해보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허경환, 예, 개그맨이죠.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 마케팅 작년 재작년에 2년 동안의 시장 점유율을 정말 명확하게 한 게 있어요. 허닥하면 여기 떠오르는 뭐 닭가슴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닭가슴살을 가지고 다양한 레시피의 요리들을 만들었어요. 그 요리 중에 하나가 곤약볶음밥이었어요. 이 곤약볶음밥을 1인분에서 2인분 사이의 제품을 얼마에 판매했을까요? 티몬, 위메프, G마켓, 이 소설을 기준으로 해서 행사를 우선 좀 돌렸고요. 일반적인 오픈마켓은, 그러니까 전략 범위가 여러 가지가 다른데, 이제 일판몰에는 100%에 대한 가격을 노출시키고요. 그 다음에 소설몰에는 20%에 대한 가격을 하락시켜 노출시켜요.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을 그렇게 푸는데, 여기는 2주에 한 번씩 매주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할 때 판매하는 가격이 있어요. 볶음밥, 지금 물가가 막 오른데도 불구하고 볶음밥을 하나에 1,900원에 팔았어요. 싸죠? 이거 진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사봤어요. 어떻게 이 가격에 팔 수가 있지?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커 보이지만 실제 구매하면 작을 거야. 샀죠? 아니에요. 안 작아요. 또 먹을만해요. 가격도 싸고 1,900원인데 무료 배송이에요. 이거 냉동식품이에요. 냉동식품 잘 아시죠? 아이스박스에다가 아이스팩 넣고 배송하면 최소 배송비 3,000원 잡아야 돼요. 아이스박스 값 지금 또 올랐어요. 그러면 요즘 배송비까지 올랐으니까 3,500원, 4,000원 잡아도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만 사도 1,900원에 팔아요. 이거를 2주 동안 6개월을 넘게 운영했어요. 시장 점유율 1위. 한 번 판매할 때 판매량이 10만 개에서 20만 개 사이가 나왔어요.
최대 판매 60만 개. 이 판매가 될 수 있는 범위는 그거였죠. 내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일판가는 2,900원에 혹은 3,500원에 판매를 하면서 유료 배송이에요. 4,000원. 근데 행사라는 매주에 2주에 한 번만은 1,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파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러면 처음에 고객들은 처음에 살 때는 하나를 사봐요. 하면 5개를 사봐. 싸니까 10,000원어치. 이 온라인 고객들이 가장 주머니에서 쉽게 나오는 가격이 10,000원이에요. 배송비 포함. 10,000원까지는 안 사본 것도 야 먹어보자 어떤 맛인가 궁금한데 이 정도가 꺼내는 게 10,000원입니다. 제품을 몇 달간은 계속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행사를 한 거죠. 2주에 각 채널마다 있으니까 티몬에 한 번, 위메프에 한 번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행사를 했어요. 2주에 한 번씩 격으로. 사람들이 처음에 사고 맛있어요. 어느 순간 한 3개월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행사를 3주에 한 번에서 한 달에 한 번 해요. 불규칙적으로. 그럼 소비자들은 이제 이 행사가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많이 사나요. 한 10개, 20개씩, 50개씩 이렇게 사나요. 배송비에 대한 리스크가 이런 부분에서 사라졌죠. 나중에는 그 부분을 하면서 장벽 마케팅이라고 얘기 들었죠. 구색 상품들을 넣습니다. 저렴한 제품들도 있지만 고가의 제품들로 같이 넣어줘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브랜드가 형성되는 건 뭘까요?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쌓인 거예요. 이 제품을 먹고 나면 나쁘지 않아. 가격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 야, 곤약볶음밥 이렇게 큰 거를 1,900원에 파는데 여기서 뭐 5,000원에 파는 게 있어, 3,500원에 파는 게 있어. 얼마나 좋을까? 긍정적인 브랜드의 이미지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뭐 팩으로 된 그 닭가슴살 그런 이제 육류 제품들을 같이 구성을 해서 조금씩 고가에 같이 판매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성과를 낸 매출액이 연매출 600억이래요. 이 허경환이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대요. 제가 듣기로는 뭐 그건 모르겠지만요. 근데 굉장히 큰 자산가가 됐어요. 현재 개그맨 중에서. 이게 몇 년의 기간, 뭐 10년, 20년의 기간이 아닙니다. 단 2년 만에 만들어진 성과예요. 근데 이걸 진행하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이거 망해. 진행 못해 이거. 야, 한 번 하는데 야 10만 개가 나갔는데 한 개씩 남들이 구매해서 봐. 그럼 한 건당 최소 원가 제외하더라도 3,000원씩 손해를 볼 건데 야 10만 개에 3,000원 얼마냐. 불가능하다. 한 번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레포트라고 했잖아요. 통계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모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적정 가격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구매를 갖는다. 말씀드렸죠? 보통 이런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1,900원에 팔면 실제적으로는 5개에서 6개 정도를 구매를 하세요. 보통 한 5개 정도를 평균 구매합니다. 한두 개를 구매한 사람이 있어요. 10%도 안 돼요. 한번 나중에 행사의 묘미를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가격을 무조건 높게 잡는 게 아니에요. 낮게 잡습니다. 무배를 할 때는 짧은 행사와 낮은 가격이 형성돼야지 중복 구매가 이루어져요. 어설픈 가격 형성이 중복 구매를 더 막습니다. 그게 더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도 이런 허경환 같은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 자신감이 녹여납니다. 구매자한테. 이 제품을 싸게 팔고 그러고 마케팅을 많이 하고 허경환이란 브랜드도 있었고 다양한 부분의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도 단점 부분이 존재하겠죠. 저희만이 갖고 있는 장점, 기업들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존재할 겁니다. 이 장점들을 얼마나 잘 묶어서 내가 자신감 있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프로가 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재구매가 이루어진다면, 내 제품을 정말 만족한다면, 야, 이 제품 부분이면 이 정도면 내가 살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한번 조금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 번쯤은 해보세요. 예, 뭐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면, 나 혼자 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기관들의 도움도 좀 받으세요. 얘기도 해보시고요. 뭐 예전에 이런 경우 많은데, 국내 쪽은 제가 마케팅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 많이 못 봤는데, 해외 쪽은 내가 해외 쪽으로 물건을 내보내기로 했는데 뭐 물류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류비 좀 지원 좀 해주세요 하고 찾아가면 관련된 정보들을 좀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국내 쪽도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지원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공 사례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2시간이라는 시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돼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한 15분 정도 질의 질문 받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온라인 마케팅 관련해서 궁금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혹시 온라인 쪽 그 댓글 중에서 있으신가요? 방송사에서 어떤 제안이 다 와가 그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시장 조사랑 전부 다 해가 온라인을 전체도 쿠팡이나 뭐그 11번가나 다 하라고 올리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한목에서 집중적으로 키우더라고요. 그 대신 심사 기준이 미리 그걸 다 들어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채널들을 다 올리지만 집중 채널이라는 걸 하나를 만들어요. 이 제품은 어느 채널에 좀 많이 판매가 될 것 같다는 구조를 짜서요. 최저가를 그 채널에 모아놓습니다. 예를 들어 그 수수료로 인해서 최저가를 이제 네이버 스토어에 몰려놓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뭐 티몬이나 UMF나 지마켓 쪽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채널마다 구독자의 그 사용자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그 티몬이나 UMF는 좀 젊은 층이 많고요. 그리고 그걸 네. 방송사에서 체크를 했는지는 몰라도 네네. 전부 다 올리라고 네. 하여튼 온라인 채널을 다 올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방송을 한 10년 했어요. 아, 방송을 홈쇼핑으로. 네. 예. 그 동시 홍보와 매출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그걸 시각적 효과 때문에 그런데 온라인 내도 죄다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홈쇼핑을 최적화된 이제 판매 채널로 확인할 때는요. 이제 일반적인 온라인 판매 부분은 가격들을 다 높게 책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홈쇼핑이 됐건 단기간에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되는 건 그 라이브 커머스 기간 동안 사람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압박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온라인에 나왔어요. 그 TV에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검색을 해봅니다. 그 검색을 했을 때 이 제품이 10만 원에 팔고 있는 제품인데 홈쇼핑에서 무이자로 그것도 60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6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그 기간 동안에 구매할 수 있는 구독률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요 제품을 묶음 제품에 하나 끼워두는 예, 맞습니다. 시스템도 있고 제가 게스트로 나가서 같이 판매도 해봤거든요. 그 정도만 시장이 키워진다면 저렴해도 남더라고요. 맞죠. 예, MOQ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가격적인 경쟁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대표님이 갖고 있는 특정한 기술력이 있다고 전달을 받았어요. 그런 기술이 있는 제품들은 조금 더 장인적인 느낌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뭐 무조건 저렴해야 제품이 성공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제품을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느냐가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과정 부분에 소비자에 대한 욕구가 충족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완전 좀 더 대박 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계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몇백 년에 100년 이상의 자리를 잡으려면 자기 이미지 구축,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장인 정신이 남아야 돼요. 아, 예. 네, 혹시 또 질문 있나요? 온라인상에 질문이 있다면 답변 드리고 강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따로 질문이 없다면 이만 강의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네, 2시간 동안 예,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주식회사 비트월드의 김성환 대표님이시자 교수님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열정으로 교육해 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교육은 저희 수출 실무라는 주제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내드리는 문자와 이메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에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